지키냐 안 한다를 이제 결정짓기 때문에 그 안에서 굉장히 극단적 편향들이 만들어져 있고 이런 편향들이 만든 분열 때문에 굉장히 큰 사회적 고통들을 감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특히 외교 영역에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편향된 허위 정보의 영향들에 대해서 깊은 그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짜 뉴스라고 우리가 통칭은 하지만 이제 미스인포메이션이랑 디스인포메이션 이렇게 좀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그 차이를 알고 계십니까? 네,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정보를 하는 것, 디스인포메이션은 좀 더 의도를 갖고 하는 것이고요. 예. 네, 그렇죠. 미스인포메이션은 이제 잘못 이해하거나 그냥 부정확한 정보에 기반을 해서 본인이 그렇게 믿고 그렇게 전달하는 거고요. 이제 디스인포메이션은 의도성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저는 이제 유튜브나 뭐 여러 가지에 도는 이 디스인포메이션, 미스인포메이션들이 범람을 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외교에 문제가 되는 거는 이 전직 지금 수반이었던 이제 윤석열 측에서 만들어내는 그 목소리를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이제 정보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외교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민주당의 배후에 중국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부정선거가 이제 그 중국 해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든가 혹은 중국이 뭐 엊그저께도 하이브리드전으로 한국 공격하고 있다. 그리고 그 또 배후에는 또 중국이 또 민주정을 장악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건 사실 한 국가를 넘어서 여러 가지 외교 문제를 만들 수 있는 담론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교부 장관님께서는 이런 얘기들이 윤석열 측에서 나온 이런 얘기들이 미스인포메이션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디스인포메이션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뭐 제가 판단해서 말씀드린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일반적으로 최근 수년 동안 소위 미스인포메이션, 디스인포메이션과 관련한 소위 foreign manipulation of information에 관한 컨선이 공통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네네. 그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가 진행 중이고 뭐 그런 컨텍스트 하에서 이런저런 논란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기 탄핵 심판에 나온 여러 가지 내용들, 특히 이제 중국과 관련된 내용들이 외교부 장관님께서 직접 보고하신 내용들이 섞여 있나요? 누구한테 보호를? 그러니까 윤석열 이제 그 이게 탄핵 심판에서 그쪽 변호인 측이나 뭐 윤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네. 외교부나 외교 쪽의 정보를 코트하신 적이 없고요. 그거는 제가 그런 거를 보고 드린 적은 없고 그럼 외교부 차원에서 사실관계 팩트 체크는 하신 적이 있나요? 이제 뭐 뭐 구체적인 예. 뭐가 있어야 그들 체크를 하죠. 근데 예를 들면 뭐 무슨 네, 뭐 네, 네. 동방명주 뭐 그런 그 식당 그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네. 그 문제 소지가 있었고 그 아니 예를 들어서 중국이 하이브리드전으로 한국을 공격하고 있다. 이거는 아니, 뭐 중국 그런 거는 네. 일반적인 거이기 때문에 무슨 특정되지 않은 걸 가지고 저희들이 조사하고 그럴 수는 아니죠. 네. 팩트 체크는 그럼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교 관계에서 좀 문제가 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걸 관리하는 노력들도 별로 없으셨던 거네요. 기본적인 팩트 체크조차도 아직 안 돼 있으신 거면. 그런 것들이 양자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잘 관리하자라는 그런 공감대가 양국 정부에 있고 구체적인 어떤 조치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 어쨌든 수반이었던 그룹에서 나오게 되는 이런 정보들은 유튜브에서 그냥 유통되는 정보들이랑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뭐 중국이라든 다른 나라의 외교적 영향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이게 뭐 디스인포메이션처럼 이런 의도된 가짜 뉴스에 대해서 외교적 영향들을 의도적으로 확인을 안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한두 가지 이슈만 가지고 문제를 다루기에는 이 문제가 이미 아이 상당히 그래도 정부 심각한 상황이 수반이었던 분이 얘기를 하는 건 다르죠. 이게 대통령은 사실 정보 접근성이 한국에서 제일 좋은 분이잖아요. 그 위치가. 근데 그 정보의 소스가 사실 외교부에서 나왔는지 국정원에서 나왔는지 어떤 방식으로 안에서 내부적으로 형성된 정보인지 아니면 정말 유튜브만 보고 말씀하신 수많은 디스인포메이션이 이제 그 윤석열 쪽에서 이제 미스인포메이션으로 받아들여서 실제 오인을 한 건지 그거를 팩트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반적인 그런 정보기관과의 그런 협조, 정보 공유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 그럼 내부적으로는 팩트 체크를 하고 계신데 그걸 대외적으로 외교 뭐 관계에서는 팩트체크라기보다 관리를 안 하시고 계신 거예요? 전반적인 동향을 관계기관에서 다 필요한 그 한중 동향 관계에 모니터링을 하고 대해서 있고요. 예를 들어서 중국이 하이브리전으로 한국을 공격하고 있다는 말이 이제 그 재판 과정 중에서 나오는데 그 말은 굉장히 외교 관계에서 민감한 말 아닌가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외교부 수장께서 이제 중국이나 여러 가지 나라들에 대해서 외교 관계를 책임지시는 분이 거기에 대한 내부적으로는 뭐 체크를 하면서 그걸 외교적 차원에서 풀어내지 않고 관리하지 않는다는 거는 직무유기 아닌가요? 저는 이게 굉장히 큰 리스크인 것 제가 같은데 아까 양국 정부 네. 간에 그런 공감대가 있다는 말씀으로 답을 대신하겠습니다. 어떤 공감대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미루어서 양국 짐작을 해야 관계- 되나요? 양국 관계를 잘 관리하도록 영향 미치지 않도록 잘 관리하자는 그런 공감대. 아니 그 중국이 하이브리드전이라는 전쟁을 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이제 그 수반께서 이게 수반 자리에 있으신 분께서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이제 거기서 같이 내각에서 외교부 외교 역할을 하셨던 분이 그 얘기들에 대해서 영향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아니, 그냥 그런 문제를 공감대로 짐작을 하게 한다고 넘어가면 되나요? 그런 문제는 중국이 액션을 취하는 거에 맞서 비례적으로 저희들이 대응할 문제지 저희가 먼저 그 문제를 가지고 중국에게 뭐 이렇게 네.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할 성질 아니 문제는 근데 아니지 이제 않습니까? 사실 이게 놀라울 정도의 디스인포메이션이잖아요. 사실 외교 쪽에서 보면. 근데 여기에 대한 영향들에 대해서 조금 더 책임성 있는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외교가에서 이런 얘기들을 저희 의원들한테 뭐 이런 얘기가 돈도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어봤을 때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건 외교부 장관님께서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 문제지. 제가 의원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가짜 뉴스라든가 디스인포메이션 그런 것들을 외교부 장관이 어떻게 관리를 그 윤석열 측에서 네. 이제 그 수반이셨던 분께서 얘기하시는 이런 외교적인 문제들 굉장히 민감한 잘못된 정보는 수정을 해주셔야죠. 그게 그대로 유통되게 그냥 두시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걸 그대로 냅둬요? 제가 그걸 어떻게 수정을 하죠? 외교부 장관이면 해주셔야죠. 누구에게 어떻게 하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윤우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